로미오의 첫사랑은 줄리엣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화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영화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첫 뮤지컬 영화라고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원작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합니다.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사실 너무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정확한 스토리를 알고 계시거나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직접 원작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스토리를, 원작 스토리를 아시고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보시면 더욱더 입체적으로 영화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함께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아셔야겠죠. 이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탈리아 베로나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로나라는 지역에는 오랜 세월 원수지간이었던 두 가문이 나와요. 몬터규 집안과 캐플러 집안인데요.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던 몬터규와 캐플릭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 가문의 아들과 딸인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면무도회에서 처음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로미오의 첫사랑은 줄리엣이 아니에요. 로미오의 첫사랑은 로잘린이라는 여성입니다. 로잘린이라는 여성인데 이 로미오가 그 로잘린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했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로잘린이 로미오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줄리엣을 처음 만난 이 가면무도회도 원래는 로잘린이라는 여자가 이 가면무도회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줄리엣을 만나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이 도입부만 봐도 여러분들 좀 어떤 걸 느끼시나요?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의 어떤 불같은 사랑, 그리고 좀 뭐랄까 치기 어린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이 둘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을 했는데 그 후에 로미오가 굉장한 시비에 휘말립니다. 어떤 시비였냐? 로미오의 친구인 머큐쇼를 죽인 티볼트를 로미오가 죽여요. 이 티볼트가 누구였냐면 그 캐플릭 가문, 캐플릭 부인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줄리엣의 사촌이었던 거죠. 자기가 사랑한 여자의 사촌이었던 거예요. 로미오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미오는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기 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마지막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로미오는 도피를 해요. 도피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줄리엣이 로미오라는 청년이랑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줄리엣의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빨리 줄리엣을 파리스라는 그 백작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줄리엣 또한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사랑을 맹세한 그 로미오라는 내 짝이 있는데 아버지가 파리스 백작이랑 결혼시키려고 하니 가만히 있지 않아요.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요. 이 로렌스 신부한테 도움을 받거든요. 42시간 동안 가사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 약을 마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정략 결혼을 파기할 것이고 그 후에 이제 42시간 후에 깨어났을 때 로미오가 그 묘 근처에 오게 해서 그 둘이 이제 도망가서 살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줄리엣이 약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가족 묘에 묻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 이렇게 전개되면 너무 재미없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이 모든 계획을 로미오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거야. 결국에는 로미오가 그 모든 계획의 어떤 계획의 전말을 듣지 못하고 그냥 줄리엣이 죽었다라는 사실만 알게 된 거예요. 로미오가 충격을 먹고
자살해요. 그 줄리엣의 묘 옆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 줄리엣이 다시 그 약에서 깨어나서 묘 옆에 죽은 로미오를 보고 그 줄리엣도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합니다. 완전 비극인 거죠. 이렇게 이까지가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정확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크게 막 다른 건 없는데 다른 점을 꼽자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가문의 싸움이었다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이민자들의 싸움이었어요. 갱단의 싸움이었거든요. 뉴욕 할렘가로 이민을 온 두 갱단이 있었어요. 유럽계 이민자 제트파랑 그리고 히스패닉 이민자 샤크파, 이 두 갱단의 싸움 속에서 희생이 되는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고 뭐 개연성이라든지 캐릭터의 어떤 감정선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온다,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평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어떤 이념 분쟁의 시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중요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영화를 보시면 좀 이 작품의 어떤 작품성을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이잖아요. 비극적인 스토리잖아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에 속하지 않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하면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뭐 평론가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를 로미오와 줄리엣은 작품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고전 비극이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대로 된 비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주인공의 어떤 내면적인 문제로 인한 비극이 있다고 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두 주인공의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은 운명이 만들어낸 어떤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품성과 어떤 다른 이제 비극 작품들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고 많은 영화로 리메이크를 하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가 맨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원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기 전부터 이런 비슷한 스토리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작가 루이지다 포르토가 쓴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내려왔던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 속에서는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치기 어린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불같은 사랑에 대한 위험성,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스토리로 이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처음으로 그 미성숙한 좀 미성숙하지만 이 불같은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준 최초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인간이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순수했던 사랑, 어릴 때 했던 순수했던 사랑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이제 경험했던 그런 순수했던 감정에 대한 그리움이 늘 가슴 한켠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들이. 그런 면에서 이 객관적인 작품성은 좀 떨어지지만 치기 어린 나이이기에 가능했던 그런 순수한 감정, 또 불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했던 이 둘의 사랑을 인정해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